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의 슬럼프에 빠진 마요르카가 현란한 드리블을 바탕으로 왼쪽 측면을 지배한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셀타비고와의 29라운드 라리가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마요르카와 셀타비고의 27라운드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여전히 그 코페테가 징계로 결장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변화가 있긴 했었습니다. 비록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골을 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통해 많은 득점 기회들을 만들어냈었던 은디아에와 중원에서 양지의 패스를 뿌려줬었던 몰라네스,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 그리고 센터백인 하지카두니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마요르카의 포메이션은 이전과는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5-3-2 포메이션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무리키하고 은디아에가 투톱에 섰고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는 메잘라로 서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왼쪽 측면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마페오가 왼쪽 윙백,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윙백에 배치된 게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중요한 거는 마요르카가 마페오, 이강인, 그리고 은디아에로 이어지는 왼쪽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페오가 오버래핑에 들어가고 또 이강인 선수와 경기 초반부터 둘이 상당히 좋은 그 콤비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을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은디아에가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노리는 형태로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요. 이 경기가 초반에는 다소 소강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분경에 양 팀의 첫 슈팅이 나왔었던 거였는데요. 마페오가 스로인을 넘겨주고 이강인이 리턴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이 화면에서 나오는 마페오가 다시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는 상대 수비 2명 사이로 현란한 드리블로 제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은디아에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그 상대 수비가 뒤에서 조금 방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넣었어야 되는 골이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그 스페인 스포츠 전문지인 아스에서도 문자 중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강인이 특별한 패스를 놓친 은디아에라고 적은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16분경에 베이가가 이제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갔다가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울이 선언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소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긴 했었죠. 근데 참고로 이 장면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던 게, 베이가가 현재 그 셀타비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어린 선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스날을 비롯한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역시도 뭐 맨체스터 시티라던가 에스턴 빌라라던가 브라이턴 같은 구단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뉴캐슬도 있고요. 양 팀이 자랑하는 영건들이 부딪힌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분경에 다시 한번 그 마요르카의 첫 번째 슈팅과 유사한 장면이 나왔었어요. 마페오가 스로인을 준 걸 이강인이 리턴 패스를 줬고, 다시 이제 마페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도 수비 2명 사이로, 근데 아까는 조금 물 흐르듯이 2명 사이를 이렇게 현란한 드리블로 치고 갔었다면은, 이번에는 빠른 스피드로 순간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근데 상대 선수가 커버를 들어왔거든요. 커버를 들어오자 무리키한테 짧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무리키가 센스있게 힐로 내준 거를 이강인이 받아서 측면을 파고들다가, 여기서 이제 우고 마요르가 커버를 들어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치고 가가지고 제치고서는 먼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오는 안토니오 산체스를 향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를 그 셀타비고 왼쪽 풀백인 하비 갈란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어렵게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죠. 이게 걷어내지만 않았으면 좋은 슈팅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어진 코너킥에서 마요르카의 선제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데 갈라레타가 코너킥을 올린 걸
셀타비고 공격수 세페로비치가 헤딩 후 걷어냈고요. 이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헤딩으로 측면 후 내준 거를 데갈라레타가 받아서 측면 돌파에 이은 이 골라인이 거의 걸친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셀타비고 센터백인 우나이 누네스가 헤딩 후 걷어냈으나 라이오가 곧바로 헤딩 후 떨고 줬고 이를 골문 앞에 있었던 은디아이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 후 골을 넣은 겁니다. 이어서 32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비아르 골키퍼한테 막혔는데요. 이 장면도 상당히 센스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루즈볼을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벨트란이 커버를 들어오거든요.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벨트란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벨트란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쫓아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접는 동작으로 벨트란을 제치고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다소 거리가 있었다 보니까 골키퍼가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36분경엔 이강인 선수가 현란한 드리블을 통해서 미겔 로드리게스의 파울을 유도한 장면이었는데요. 일단 그 왼발 축발로 버티고 있다가 상대가 들어오니까 왼발에서 오른발로 그 볼을 연결시킨 다음에 오른발 힐로 툭 치고서는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대로 치고 가니까 미구엘 로드리게스가 이강인의 유니폼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이런 장면들이 연달아서 나오자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지인 마르카에서는 문자 중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까지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군림하고 있는 이강인의 디테일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어서 모르라네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거의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그 오버래핑에서 올라왔던 마페오가 땅볼 크로스를 넘겨준 거를 은디아이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 역시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은디아이가 참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건 다 좋은데 마무리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그 45분경에 은디아이가 역습 찬스에서 드리블로 치고 갔는데 우고마요가 여기서 그 의도적인 파울로 지연시키는 플레이를 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제 그 막판 퇴장이 발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셀타비고가 뭐 점유율에선 72대 28로 크게 앞섰어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셀타비고가 공격을 주도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도 마페오와 이강인, 은디아이로 이어지는 왼쪽 공격 라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역습을 잘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1대0으로 앞설 수 있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점유율이라던가 공격 위협도라던가 이런 건 다 밀렸지만은 정작 슈팅 숫자에선 5대2로 마요르카가 앞섰고요. 빅찬스도 마요르카가 2번, 반면에 셀타비고는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기대 득점도 셀타비고는 0.1골, 그리고 마요르카는 0.78골에 달했습니다. 즉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앞설만 했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타비고는 거의 뭐 볼을 점유하기만 했지 이렇다 할 슈팅 기회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셀타비고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수인 세페로비치와 측면 미드필더인 미구엘 로드리게스를 빼고 공격수인 파시엔시아와 측면 공격수인 칼레스 페레스를 넣으면서 공격 쪽의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도 먼저 슈팅을 가져간 거는 마요르카였는데요. 52분경에 이강인이 정교한 프리킥을 올린 걸 무리키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강인과 무리키의 득점 루트가 처음으로 가동되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경기가 계속 풀리지 않자 셀타비고는 65분경에 본인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베이가와 그리고 또 이제 갈란을 빼고 체르비와 라르센을 넣으면서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지속적으로 현란한 드리블로 셀타비고를 괴롭혔었는데요. 마페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상대 수비가 커버를 들어온 상태에서 현란하게 돌아서는 장면으로 제치고서 이제 측면으로 드리블을 감행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상대 선수가 쫓아왔는데 멈칫했다가 재가속하는 장면으로 제치고 들어갔거든요. 제치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아이두가
잡아 끌었어요, 이강인 선수를. 그럼에도 이강인이 그걸 뿌리치면서 들어가자 우고 마요가 거친 파울성 플레이로 소유권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완전히 밀치면서 그 다리도 걸렸거든요. 하지만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그대로 전개가 됐는데 이게 참고로 68분 15초였습니다. 곧바로 15초 뒤인 68분 30초경에 이강인 선수가 다시 볼을 잡아가지고 터치라인 쪽에서 볼을 끌다가 여기서 이제 우고 마요가 태클에 들어오니까 오른발에서 이제 왼발 쪽으로 볼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자 이제 우고 마요가 이강인의 발을 걷어찼습니다. 걷어차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발목을 잡으면서 누워있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우고마요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경기 내내 약간 조금 신경질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거친 파울들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올렸고 마요르카 센터백인 하지카두니치가 헤딩 슈팅 후 가져갔으나 골대를 크게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요르카가 72분경에 패스를 잘 뿌리는 미드필더인 모를라네스를 빼고 수비적인 미드필더인 바바를 넣으면서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교체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75분경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다시 한번 하지카두니치가 헤딩 슈팅 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크로스바를 아주 살짝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셀타비고는 76분경에 데라토레를 빼고 타피아를 넣으면서 중원 쪽에 교체를 감행을 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81분경에 측면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안토니오 산체스를 빼고 공격수인 카데웨레를 넣으면서 운디아에를 오른쪽 윙백으로 전환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셀타비고가 82분경에 체르비의 프리킥을 우나이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이를 이제 그 파시엔시아가 센스 있는 볼터치에 이은 백패스를 내준 걸 타피아가 그대로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요.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마요르카의 입장에서는 실점 위기를 벗어난 아슬아슬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89분경엔 체르비의 크로스를 마요가 이거 저는 좀 헤딩 슈팅이라고 봤지만은 어쨌건 헤딩으로 연결을 했고 이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온 라르센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마요르카 센터백인 라이오가 헤딩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터치라인 바깥으로 볼이 흘러나가자 여기서 이제 화를 참지 못한 마요가 본인의 축구화를 위로 걷어차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마요가 이 경기 내내 약간 조금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그 추가 시간 3분경에 마페오가 상대 패스를 가로채는 장면에서 마요가 그 마페오의 발목에 거친 태클이 들어갔고 이거는 약간 좀 살인 태클에 가까웠죠. 결국 마요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경고 누적이 아닌 그냥 퇴장이 나와야 했던 장면이라고 봅니다. 마요의 퇴장과 함께 셀타비고는 더 이상 승부를 뒤집기에는 불가능했고 이에 그 셀타비고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셀타가 80분 이후부터 조금 공세적으로 나섰는데 찬물을 끼얹는 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상대 코너 플렉에서 약간 좀 영리한 플레이로 시간을 지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골라인을 타고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앞을 막아서니까 방향 전환으로 제치다가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정지해버리니까 상대 선수 두 명이 앞으로 도리어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제 상대 선수를 맞춰서 터치라인 아웃으로 이거 사실 스로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선심은 이거를 상대 스로인으로 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상대 선수를 맞추면서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니까 그 선수가 이강인 선수 이렇게 조금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심판 판정에 좀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거 파울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내가 상대 선수 맞춰서 스로인인데 왜 상대 스로인 주냐,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어쨌건 이대로 경기는 마요르카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마요르카는 비아레알전 승리 이후 에스파뇰, 엘체, 소시에다드, 베티스, 오사수나
그리고 바야돌리드 상대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으나 7경기 만에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전체 기록은 셀타가 주도하긴 했어요. 점유율도 73대 27로 크게 앞섰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시종일관 셀타가 주도를 했고 슈팅도 셀타가 경기 막판에 많이 가져가면서 12대 8로 우위를 점했거든요. 하지만은 더 효과적인 공격을 감행한 거는 마요르카였습니다. 이는 마요르카가 빅찬스도 2회였고 슈팅 숫자가 더 적었음에도 기대 득점에서는 1.14골로 0.89골의 셀타비고보다 앞섰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이강인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에서 드리블 13회 시도에서 9회를 성공시키면서 최다 시도와 최다 성공을 기록했고 드리블 성공률이 6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패스는 30회 시도에서 22회를 성공했는데 패스 시도는 무리키 31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성공은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도 9회 시도에서 3회 성공시키면서 시도와 성공에 있어서 모두 다 최다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키패스도 4회로 최다였고요. 롱패스 성공률 100%였고요. 빅찬스 마요르카가 만든 2개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만든 거였고요. 그리고 슈팅 2회 시도해가지고 은디아의 3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유효 슈팅은 1회로 은디아와 동률이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볼 경합 20회로 최다였고요. 성공도 12회로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승률은 60%였고요. 공중볼 경합은 3회 시도에서 3회 모두 성공시키면서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파울을 범한 횟수는 3회였고 파울을 획득한 횟수는 2회로 은디아의 3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한 횟수는 9회로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은 거의 왼쪽 측면 공격 쪽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 오른쪽 측면 수비를 계속 허물어 나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평균 위치 자체도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와 함께 가장 위쪽에 위치하죠. 다만 무리키가 중앙에 있다면은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 조금 쏠려 있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왼쪽이 이제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맵인 건데요. 초록색이 성공한 거고 빨간색이 실패한 거예요.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은 공격 진영에서는 드리블을 전부 다 성공시켰어요. 그 정도로 왼쪽 측면 공격을 말 그대로 왼쪽 측면을 지배하면서 상대를 공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이 키패스와 슈팅 맵인 건데요. 노란색이 이제 키패스고 그리고 빨간색이 슈팅이 빗나간 거, 파란색이 슈팅이 성공한 건데요. 왼쪽 측면에서 계속 키패스를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이 이제 수비 관련된 지표인 건데요. 노란색이 소유권을 획득한 거고 그리고 초록색이 태클을 성공시킨 거고 보라색이 클리어링을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 지역에서 소유권을 많이 획득하면서 그러면서 그쪽에서 수비도 하고 앞에서 압박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고 위험 지역에서 태클을 성공시켰고 마요르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을 성공시킨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후스코드에서는 이강인 선수한테 무려 평점 9.1점을 주면서 이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했습니다. 골을 넣은 은디아에나 무실점에 도움까지 올린 라이오보다도 더 높은 평점을 얻은 이강인 선수죠. 유일하게 9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품목 평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8.7점으로 최고 평점을 얻었습니다. 무실점에 도움을 올린 라이오가 7.9점으로 그 다음 평점이었고요. 그리고 골 넣은 은디아에가 7.8점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유일하게 또 여기서도 8점을 넘긴 선수였죠. 그리고 소파스코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8.4점으로 최고 평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오가 7.8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유일하게 이 경기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8점을 넘긴 게 이강인 선수였죠. 말 그대로 공격 포인트만 없었다 뿐이지 이강인 원맨쇼에 가까운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요르카는 셀타비고전 승리 덕에 바로 이제 셀타비고를 제치고 11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등권인 발렌시아와의 승점 차가 10점으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마요르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요르카의 다음 상대는 15위 헤타페입니다. 즉, 이 경기까지 승리한다면은 정말 잔류가 거의 유력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헤타페전 이후 3경기는 다소 까다로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위, 그리고 빌바오는 7위, 그리고 지로나는 9위로 모두 마요르카보다 위에 있는 팀들이거든요. 하지만은 이후 3경기는 다소 수월합니다. 카디스가 16위, 그리고 알메리아가 17위, 잔류 마지노선이죠. 그리고 발렌시아가 18위, 강등권. 16, 17, 18위를 연달아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라리가 1위인 바르셀로나 원정을 떠난 다음에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8위 라이오 바이에카노와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요르카와 셀타비고의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6경기 동안은 팀 성적도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얼굴 표정이 어두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웃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를 파괴하면서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남은 경기 동안에도 웃으면서 좋은 플레이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